2023년 기출보건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떡 제조 도구의 용도와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한번 볼게요. 자, 1번 익히는 도구. 익히는 도구는 시루, 물소, 찜통 맞고요. 재료를 다루는 도구는 맷돌이 나왔는데요. 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재료를 다루는 도구가 맞겠습니다. 3번은 모양을 내는 도구가 나왔는데요. 동구리는 버들가지나 대나무 잎을 촘촘히 엮어서 만든 바구니로 보면 되겠고요. 석작도 대나무로 만든 뚜껑이 있는 바구니입니다. 두 개는 다 떡을 담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가루를 내는 도구는 절구와 절구꽁이로 곡식을 곱게 갈 때 사용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쌀을 발효시켜 찌는 떡의 이름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제증병. 자, 제증병은요, 증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앞에 제자가 붙어 있죠. 자, 제자가 붙어 있어서 떡을 다시 한번 찐다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맵쌀을 친 후에 소를 넣고 다시 송편 모양으로 빚어서 다시 한번 찐다 해서 제증병이고요. 얘는 두 번 찌는 떡으로 아예 이제 다른 떡에 독립된 이름이고요. 증병, 지편, 기지떡. 이 떡은 막걸리로 발효시킨 떡으로 일명 우리가 술떡이라고 말하는 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시켜 찌는 떡이 이름으로 틀린 것은 1번 제증병이겠죠. 3번 떡을 처음 만들어 먹은 시대는? 자,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 나진초도 패총에서 떡을 쪘을 것으로 보이는 시루가 출토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떡을 처음 만들어 먹은 시대는 삼국시대 이전일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쌀가루를 익반죽하는 이유는 쌀의 어떤 기본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가? 쌀을 익반죽하는 이유는 쌀의 점성을 높여서 쌀을 소를 넣고 빚거나 할 때 터지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익반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5번 포장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포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4개가 있죠. 계량의 기능, 식품 보존의 기능, 그 다음에 식품의 유통,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겠는데요. 떡의 포장으로 외부 물질을 차단하여 저장성을 높이는 아까 말한 식품 보존의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찐 후 바로 포장해야 수분이 많아져 떡이 더 촉촉해진다. 찐 후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물기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떡은 한 김 식은 다음에 포장해야 더 좋겠습니다. 포장은 아까 말한 계량의 의미가 있고요. 떡의 수분이 말라 딱딱해지기 때문에 포장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오메기떡의 주 재료가 아닌 것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오메기떡은 찰떡이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어떤 게? 메조. 자, 오메기떡의 재료는 차조, 팥, 찹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전처리 과정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호박꼬지는 물에 불린 후에 물기를 짜고 설탕에 버무린다. 맞습니다. 이 3단계죠. 자, 이 재료의 전처리 과정은 보기도 바뀌어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호박꼬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호박꼬지는 물에 불리고 물기를 짜고 설탕에 버무린다.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팥을 삶을 때 찬물을 버리는 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찬물을 버리는 이유는 사포닌 성분 때문에 속을 쓰리게 할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 삶아야 되고요. 쑥은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쑥을 수확한 후에 1년 내내 우리가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나 소다를 넣고
데쳐서 냉동 보관해서 1년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거피팥은 충분히 찐 후에 거피한다. 자, 거피한다는 게 뭐냐면 껍질을 벗긴다는 건데요. 거피팥은 찌기 전에 거피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피팥은 충분히 물에 불린 후에 거피를 완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쪄줘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떡의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틀린 것은. 자,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그죠? 이렇게 단독 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실온의 장기간. 견과류는 절대 실온에 보관하면 안 되고요. 냉동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절미 콩고물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래서 찹쌀이 부족한 영양분을 준다. 맞습니다. 은행은 청산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중독을 일으켜서 많이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밤은 자당이 풍부하고 껍질이 두꺼워도 비타민 P가 파괴되지 않는다. 다 맞는 정답이죠. 자, 틀린 것은 1번이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유전병의 종류가 아닌 것이 나왔는데요. 자, 유전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유전병이 이 문제를 단순히 외울 게 아니고 유전병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외워서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유전병은 기름에 지져서 만드는 떡이죠. 그래서 진달래 화전 맞죠? 빙떡, 노티떡 다 기름에 지져 먹는 유전병이고 이 느티떡 같은 경우에는 여린 느티나무 잎을 섞어서 찐 떡으로 얘는 유전병 기름에 지지는 떡이 아니겠죠?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혼례 때 올렸던 떡이 아닌 것은이죠. 자, 혼례라 하면 달떡, 색떡, 봉책떡 기본으로 요거는 이제 나오겠고요. 자, 용떡은 어떤 거냐면 용떡은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의 해안지방에서 기원제나 풍어제를 지낼 때 용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렸던 떡이 용떡입니다. 그래서 혼례하고 관련된 떡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고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고임상은 궁중연회나 회갑, 제례 등 의식이나 잔치에서 차렸다. 고임상에서는 각종 음식을 높이 쌓아 올렸다. 음식은 각각 동일한 높이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음식은요, 각 종류에 따라 높이가 달랐는데요. 그중에 떡이나 한과, 그 다음에 생과 종류가 가장 높이 쌓아 올렸죠. 틀린 것은 3번이겠습니다. 자, 12번 두텁떡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두텁떡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텁떡은요. 궁중떡입니다. 궁중떡으로 임금니 생일날 먹었던 대표적인 떡이죠. 봉긋한 봉우리 모양을 닮아서 봉우리떡 또는 후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겠고요.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키는 떡은 증편, 기정떡, 기주떡이라고 부르죠. 자, 가래떡을 떡살로 눌려 모양을 낸 떡으로 절편이라고도 불린다. 이건 절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수분을 첨가한 쌀가루를 채로 쳐서 찐 떡으로 무리병. 이건 설기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자의 싹이죠. 감자의 싹은 솔라닌 이런 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싹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은 4번 솔라닌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웃기떡으로 쓰이지 않는 떡은 나오는데요. 자, 웃기떡은 아까 고임상에서 얘기를 할 때 설기류의 종류의 떡들을 높이 고여서 싼 후에 그 위에 하나 장식으로 올리는 용도의 떡을 웃기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웃기떡의 종류는 부꾸미, 단자, 화전, 주악 등이 있으며 무지개떡은 적절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잘 체크하면서 풀면 좋겠죠. 자, 1번 콜레라, 감염성 결핵. 자, 풍지는 아니겠죠? 자, 4번 A형 간염까지. 그래서 콜레라, 감염성 결핵, A형 간염은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고요. 풍지는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식품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식중독이 아닌 것은, 이런 건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장염비브리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살모넬라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죠. 장 아데노바이러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아에게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바이러스라는 특성상 세균에 비해 저온일 때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황색 포도상구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에 약해 고온 조리하며 살멸시킨다. 자,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요, 열에 강해서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2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맨손으로 조리할 경우 발생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뉴로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엔테로톡신이라는 원인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겠고요. 가공한 식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정답이고, 자, 맞는 것은 2번이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쭉 봉채떡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봉채떡은 혼례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의 예물과 함께 보내던 떡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랑 측에서 보냈던 게 아니고요. 이 봉채떡은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예물을 담아서 신부 측에 보내면 신부 측에서 보냈던 떡이 봉채떡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겠죠. 자, 맵쌀과 붉은 팥을 두 켜로 안친다 했는데요. 맵쌀이 아닌 찹쌀이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찰떡궁합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맵쌀이 아닌 찹쌀이고요. 위켜 중앙에는 대추와 밤을 올렸는데, 이거는 액을 면하라는 것보다는 자손의 번창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두 켜로 안치는 것은 부부 한 쌍을 의미한다. 그래서 맞는 정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두 켜로 안치는 건 부부 한 쌍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아플라톡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 호두, 옥수수 등에 번식하는 곰팡이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1급 발암물질인데요. 맞는 것은 정답 3번이 강한 발암성을 지녔다. 이게 맞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급차를 부를 응급사항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환자가 호흡 곤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으나 체온이 높은 경우, 심한 화상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으나 체온이 있는 경우는 그냥 걸어서 집 앞에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부른 상황은 심한 화상, 척추 손상, 그 다음에 호흡 곤란, 이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얘는 대부분 이제 민간요법에 대한 보기가 좀 나와서 틀린 오답을 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없을 경우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된장, 뭐 소주 이런 것들 민간요법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맞는 것을 한번 볼까요? 화상을 입은 부위를 찬물에 담가 열기를 식힌다. 화상 부위에 장신구가 있을 경우 피부가 붓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옷 위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경우 옷을 벗기지 않고 식혀주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분 차단성,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떡에 사용하는 용기를 물어볼 때도 이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차단성이 뛰어난 포장재는 1번 폴리에틸렌이겠습니다. 그래서 떡 포장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포장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탄수화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탄수화물의 비율. 자, 탄수화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현미에서 깎아낼수록 백미가 될수록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무기질의 영양소는 낮아지고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떡, 제조 등 식품 조리시입니다. 자, 이 조도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식품 조리시, 하나는 식품 검수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조리는 1번 220럭스 이상이고요. 또 하나 이 조도에 관련된 문제는 식품을 검수할 때 요구하는 조도는 5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럭스가 식품 조리 시 권장되는 조도,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다음 중 서기병을 만들 때 쓰이는 고물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서기병은 고물,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정답은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시입니다. 이 서기병이란 떡은 서기버섯을 곱게 가루낸 뒤에 서기버섯을 갈아서 넣고 만든 맵쌀떡으로 장식은 자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복장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기본 상식을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서 쉬운 편인데요. 자, 위생 모자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을 잘 정리해요. 위생 문제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2번 조리 작업장 외부로 드나들기 위해 위생 작업복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데요. 위생 작업복을 착용한 후에는 조리 작업장 외부로 되도록이면 드나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반지는 불가하나 귀걸이 등 반지, 귀걸이, 모든 장신구, 시계 안 됩니다. 자, 4번 위생하나 장하는 소독 후에 건조하여, 반드시 건조하여 사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떡입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수광이 지은 책으로 오늘날의 백과사전과 유사한 성격의 저술로 이 저술에서 송사를 이용해 청해병을 소개한다. 자, 이 책의 이름은 지봉유설인데요. 자, 지봉유설에 이것도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봉유설에 등장하는 떡은 세 가지. 자, 쑥썰기, 대추떡, 자도병, 그 다음에 산삼병까지 요 네 종류를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서기병 4번이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치는 떡으로만 짝지은 것은? 치는 떡은 도병이죠. 자, 도병의 종류를 찾아야겠는데요. 딱 보이네요. 인절미, 절편 둘 다 맵쌀을 치는 떡이고 찹쌀을 찌는 떡.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통과 의뢰 중 책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아이가 한 권의 책을 다 뗀 것을 축하하는 의뢰가 책내 맞고요. 오색 송편을 속을 가득 채우고가 비운 것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을 가득 채운 송편은 학문적 성과와 성장을 의미하고요. 이 비운 것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학업에 더 정진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오색 송편과 함께 약식은 성년식 때 만들어 먹었던 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거피 팥고물을 만드는 과정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거피 팥을 물에 6시간 담가 불린다. 6시간. 불린 팥은 불린 물을 버리고 틀렸죠, 그죠? 자, 이 불린 팥 거피를 할 때에는 녹두도 마찬가지고요. 거피, 녹두, 거피 팥의 껍질을 제거할 때에는 재물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불린 그 물. 그래서 그 불린 물에다가 껍질을 벗겨야 그 미끈미끈한 성분으로 껍질이 더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새로 물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재물에다가 비벼서 씻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팥에 남은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겠죠. 껍질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빻은 커피팥. 커피팥을 고물로 만들 때에는 절구에 한 번, 빻은 뒤에 어레미채에 한 번 더 내려서 설탕을 섞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떡의 올바른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떡은 가능한 빠르게 섭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름칠을 첨가하면 장기 보관에 도움이 되는 정도죠. 그죠? 도움이 되긴 됩니다. 자, 떡을 냉동보다 냉장 보관하는 것이 장기 보관하는 것이 좋다. 떡은 절대 냉장 보관, 0도에서 5도는 가장 떡이 빨리 노화가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4번 부피가 큰 떡의 경우 작게 잘라서 냉동 보관하면 조금 더 빠른 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쌀에 함유된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쌀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백질이 아닌 전분을 주성분으로 하고요. 쌀에 함유된 단백질은 글리아딘이 아닌 오리제닌이죠. 자, 백미보다 현미의 단백질 함유율이 높다. 그죠? 백미보다 현미가 단백질, 무기질 함량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쌀의 단백질은 물을 섞어 반죽하면, 자, 물을 섞어 반죽하면 점성과 탄성이 생기는 건 밀의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단오 때 먹었던 음식이 아닌 것은? 단오는 우리나라 3대 명절이고요. 단오 때 먹었던 음식은 수리치절편, 만개떡, 도행병 등을 먹었고요. 유엽병은 우리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떡으로 느티떡으로도 부르죠. 유엽병 같은 경우에는 초파일에 만들어 먹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계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맞는 거 물어보죠. 자, 쌀가루는, 이런 가루류는 저울보다 계량컵 아닙니다. 쌀가루 이런 가루류는 저울에 계량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버터를 계량컵에 계량할 경우 눌러 담지 않는다. 틀렸죠? 버터나 흑설탕 같이 수분을 포함한 재료의 경우 꾹꾹 눌러서 계량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계량 스푼은 재료의 중량을 측정한다. 재료의 중량이 아닌 계량 스푼은 재료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흑설탕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담아 계량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설기떡을 제조하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설기떡은 쌀가루에 물, 꿀물 등 수분을 첨가해 체에 내리는 과정,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고요. 시루에 쌀가루를 층이 지도록 나누어 켜켜이. 자, 고물과 켜켜이는 켜떡입니다. 설기떡이 아니겠죠. 자, 콩, 쑥 등을 넣은 고물을 섞은 쌀가루를 한 덩어리가 되게 찐다. 대부분 설기떡이라고 하면 백설기를 생각하시는데 설기떡은 여러 가지 고물을 섞은 떡도 설기떡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 쑥 들은 것도 맞습니다. 주로 맵쌀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송기떡. 자, 송기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송기떡은 소나무의 쏙껍질을 주 재료로 쓰고요. 이 송기떡을 만드는 과정은 소나무의 쏙껍질을 물에 삶은 뒤에 물로 헹궈서 잘 말린 다음 그 말린 가루를 맵쌀가루에 섞어서 찐 떡으로 주로 춘공기에, 배고팠던 시절 춘공기에 먹었던 떡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돌상. 너무 쉬운 문제죠? 돌상에 올려있는 떡 4가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겠는데요. 돌상은 팥수수 경단, 오색 송편, 무지개떡, 백설기까지. 그래서 4가지 떡이 맞고요. 아닌 것은 2번 인절미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번철을 이용해 만드는 떡, 번철. 이게 생소해서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 번철은 프라이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떡이나 고물을 볶을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떡이 아닌 것은인데요. 진달래 화전 지져 먹죠?
두텁떡은 이 떡 자체는 찌는 떡이기는 하나 이 두텁떡의 고물을 만들 때 팬에 볶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번철이 필요하겠고요. 자, 경단은 볶는 과정이나 지지는 과정이 없죠. 물에 삶는 떡이기 때문에 이거는 번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빙떡도 마찬가지로 지지는 떡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현대적 떡 제조기기. 자, 떡의 제조기기를 물어볼 때에는 옛날에 썼던 떡 제조기기나 아니면 현대적 제조기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래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래떡은요. 12시 방향으로 2번 내리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맵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불린 맵쌀 10kg 기준으로 물 배합량은 2kg 이하는 안 됩니다. 백설기도 꽤나 180, 백설기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데 가래떡은 물이 더 많이 들어간 떡이에요. 그래서 가래떡은 적어도 2.5kg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분쇄의 찐떡은 재변기에서 떡을 한번 분쇄한 다음에 재변기에 넣어서 길게 성형하는 게 맞겠습니다. 포장할 때는 용기 크기에 맞게 자른 뒤에 기름을 발라준다. 자, 맞겠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안동 장씨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자, 안동 장씨가 쓴 조리서는 음식 디미방인데 이 음식 디미방은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최초로 쓴 한글 조리서로 며느리와 딸에게 음식 조리법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쓴 조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헌에서 설명하는 떡의 이름은 수시의 껍질을 벗겨 말려 가루내고. 자, 이런 거 보실 때 들어가는 재료 한번 체크하셔야겠는데 무슨 재료가 들어가나? 맵쌀가루, 설탕, 귤병, 밀감. 자, 그 다음에 잣가루, 계피가루를 섞어 안 치고 대초, 확률, 삶은 것을 가늘게 채쳐 잣가루. 너무 어려운데? 이건 어려울 게 없겠죠. 마지막 보시면 요거는 딱 하나에만 나옵니다. 맛이 참아 삼키기 아깝다. 아낄석, 삼킬탄 해서 얘는 석탄병입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삼킬 수가 없었다고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오려송편. 오려송편은 조금 더 일찍 수확한 올벼로 만들어 먹는 송편이다. 그래서 오려송편, 올벼로 만든 오려송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려송편은 노비들한테 줬던 이 사기송편, 노비송편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 출제 잘 됩니다. 그래서 오려송편과 사길송편, 노비송편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철보다 일찍 여문벼, 올벼로 만들었고요. 추석 명절에 만들어 먹은 떡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떡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떡의 주재료인 쌀, 떡의 주재료가 쌀 맞죠? 우리 몸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게 맞죠? 자, 부재료로 잘 쓰이는 콩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는 게 맞겠습니다. 고명으로 쓰는 잣, 호두 등 견과류는 양질의 지방과 비타민 등 무기질을 더해준다. 맞겠고요. 열량이 낮은 편, 또 열량이 좀 높은 편이죠. 정제단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떡은 열량이 좀 높은 편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통과 의례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아기가 태어난 지 20일 되는 37일에는 백설기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백설기를 만든 것까진 맞는데요. 자, 이 산모와 아이를 산신 아래에 둔다 해서 절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안 식구들끼리만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백설기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은 건 100일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겠죠? 자, 돌때에는 백설기와 함께 백설기, 팥수수, 경단 맞죠? 팥수수, 경단은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것보다 액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틀렸죠? 성년식에는 오석흉편이 아닌 약식입니다. 자, 회갑 때에는 떡을 여러 단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향토떡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향토떡은 시험을 제가 보러 가면
한 3-4문제에 정말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서울 경기도는 상추 설기 쑥버무리. 그 다음에 전라도 콩대기떡 전주 경단. 전주란 지역이 좀 써있죠, 그죠? 황해도 감자 송편 옥수수 설기. 자, 감자 송편 옥수수 설기 메밀전병. 이건 강원도의 가장 특징적인 향토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제주도는 오메기떡 다 많이 아시죠? 조침떡, 고구마를 섞은 조침떡, 조쌀시리. 이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약식의 캐러멜화. 약식의 캐러멜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어. 자, 포인트만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불에 올린 뒤 젓지 않고 끓인다. 이걸 왜 제가 포인트를 해주냐면요. 가끔 센 불에 이런 걸 바꿔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간불에 올린 뒤 젓지 않고 포인트만 짚으면서 외우면 되겠고요. 자, 가장자리부터 갈색이 나기 시작하고 불을 줄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진한 갈색이 되게 하는 거고요.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찬물이 아닙니다. 불을 끄고 물엿을 넣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세균성 식중독의 감염원은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이다. 맞죠? 세균성 식중독은 대량의 균과 독소에 의해 감염되지만 경구 감염병은 소량의 균으로 감염된다. 맞습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죠? 경구 감염병은 잠복기가 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성이 없고 경구 감염병은 면역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떡 제조 시 쌀가루에 첨가하는 소금과 설탕의 양은? 기본이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소금 1%, 설탕 10%고요. 설탕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떡의 호화를 방해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돌상에 올리는 떡이 아닌 것은? 돌상은 수수경단, 무지개떡, 백설기, 오생송편 4가지고요. 달떡은 혼례 때 사용한 떡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고물을 내릴 때 고물. 이번 실기시험에 어레미채가 추가됐죠. 고물을 내리는 떡들이 시험에 추가되면서 고물을 내리는 때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굵은 채 또는 어레미채 또는 도드미 이렇게 부르는 고물채가 정답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23년도 기출보건 문제를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2024년도 출제 경향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등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인호작용, 그 다음에 혈압 강화 작용을 하는 곡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팥하고 녹두 잘 찾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무기질 중 밀양원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종류가 좀 많아서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밀양원소에 해당하는 것 고르는 문제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원소인지 다량원소인지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밀양원소는 철, 아연, 구리, 망간, 요오드, 셀레늄, 크롬 등이 있겠습니다. 자, 제주 빙떡. 자, 새롭게 추가된 문제인데요. 제주 빙떡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제주 빙떡의 이름을 그냥 외워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빙떡은 다른 말로 멍석떡, 전기떡 또는 쟁기떡, 그 다음에 호라방떡, 호래비떡. 그래서 제주 빙떡은 멍석떡, 전기떡, 호라방떡 이렇게 똑같은 제주 빙떡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암기를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절미의 다른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인절미의 다른 이름은 이게 헷갈린다고 많이 하시는데 은절, 그 다음에 인절. 자, 은절병, 인병, 인절병, 은절, 인절 이렇게 암기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절병, 인병, 인절병 등으로도 불린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요.
무시루떡. 무시루떡에 쓰이는 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의 영양과 효능을 보겠습니다. 무의 영양과 효능은 디아스타제, 이것도 보기로 참 출제가 많이 다닌데요. 디아스타제라는 효화 요소가 들어있어 소화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비타민 C. 그 다음에 무에 함유된 메틸메르카탐 성분은 감기균 억제 기능이 있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포인트 집어서 무시루떡, 무, 디아스타제, 그 다음 비타민C 풍부, 메틸메르카탐 감기 예방에 효과적 이렇게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증편을 발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증편을 발효시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는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쌀가루에 중탕으로 데운 막걸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요. 그 다음 온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0에서 45도 정도를 유지하며 발효를 시키고요. 이 증편은 1차 발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발효를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쌀가루에 막걸리와 설탕 넣고 40에서 45도 정도의 온도로 공기를 빼고 3차까지 발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품용 금속기구 용기와 용출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식품용 금속재의 종류로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리, 주철 등이 있다. 이러한 금속재 용기를 가열 사용하면서 중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 성분은 산성 용액에서 잘 용출되므로 금속 용기에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면 금속재 표면에 오염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 금속재 프라이팬은 사용 전 기름 코팅을 해주면 조리 과정 중 금속 성분의 용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금속 성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염분이 많은 식품을 금속재 용기에 오래 보관할 경우에 뭐가 생길 수 있다? 금속 표면에 코팅이 송산되고 용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런 게 다 보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서 정한 상온의 기준. 자, 식품공전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식품공전은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것으로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자, 상온 보겠습니다. 상온의 기준은 영상 15에서 25도가 맞고요. 그 밖의 실온은 1도에서 35도, 표준 온도는 20도, 미온은 30에서 40도입니다. 올바른 식기 세척 절차에 대해서도 좀 보겠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기를 올바르게 세척하는 절차입니다. 자, 1번 준비. 식기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말라붙지 않도록 즉시 10분 이상 물에 불리고요. 세척할 때에는 세척제 표시사항을 확인해서 1종 또는 2종 세척제를 선택해 제품의 표기 방법에 따라 물로 희석하고 희석액을 수세미 등 세척 도구에 묻혀서 식기를 문지른다. 헹굼.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흐르는 물을 사용할 경우에 15초 이상, 물을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교환해 3회 충분히 헹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조는 식기컵 등은 엎어서 접시류는 세워서 물기가 잘 빠지게 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4년 최신 출제 경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